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태국이 지난 6월부터 대마초를 합법화하면서 이제 태국 상점에서는 대마초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방심하고 있다가 대마가 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서입니다. 대마를 함유한 쿠키, 소주, 삼겹살이 판매되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 여행객들도 태국에서는 먹어도 되는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태국 공중보건부는 대마초와 대마를 통제식물로 지정을 하고 의료와 건강 목적에 한정해서 대마초를 합법화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허가가 없는 한 20세 미만은 대마초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향정신성 화합물인 THC가 0.2% 이상 함유된 대마초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태국 내 공공장소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도 금지인데요. 어길 경우에 3개월의 징역형과 25,000바트, 약 9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대마초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우리 국민의 마리아나 구입, 소지, 운반, 섭취 등 행위가 적발된 경우 국내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호기심으로 해외에서 대마를 접했다가 마약사범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속인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형사적으로는 우리나라 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속인주의 원칙인데요. 따라서 대마를 했다고 한다면 해외에서 대마를 했다고 해도 국내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네, 오늘은 김하영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김하영 변호사님 친절한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아버지는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삼형제를 키우는 데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큰형은 아버지 기대에 어긋남 없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해서 잘 살고 있고, 둘째 형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을 배워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성실히 일한 덕에 제가 일하던 공장을 인수받아 지금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삼형제 중 제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암투병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모든 병원비를 부담했고 제 아내가 간병인과 함께 아버지의 간병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버지는 별다른 유언 없이 저희 집에서 돌아가셨는데요. 남기신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휴대폰 녹음 파일에서 아버지가 직접 녹음하신 내용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버지가 친구분 2분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막내는 제일 잘 살고 첫째는 대학 공부시키느라 돈을 많이 썼으니 모든 재산을 둘째에게 물려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친구 2분은 이것은 유언이니까 형제들은 싸우지 말고 아버지 유지를 잘 받들라라고 내용이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오랜 시간 모신 건 저였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좀 서운합니다. 아버지 재산은 모두 둘째 형에게 돌아가는 걸까요? 예, 아버지 마음이 좀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아픈 손가락이 부모님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막내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김하영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신 것처럼 보입니다. 네. 휴대전화에 녹음을 해서
말하자면 녹음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버님께서 남기신 이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의 종류를 법으로 이제 정하고 있고 유언이 유효하기 위한 그 요건 역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언은 이제 형태는 녹음에 의한 유언일 수 있는데 네. 그 내용 자체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몇 가지 이제 빠지신 부분이 있어서 네,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어떤 부분이 좀 충족되어야 이 녹음에 의한 유언이 유효가 될까요? 네, 이제 유언자가 이제 유언의 취지, 즉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내용, 이제 재산 분할의 방법, 재산 분할의 대상 내용 등을 말하고, 그리고 유언자 자신의 이름, 그리고 녹음을 하는 날짜의 연, 월, 일까지 모두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이제 2022년 여름, 2022년 8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요. 정확하게 날짜를 까지 말을 해야 됩니다. 네. 2022년 8월 17일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증인이 이제 함께 동석을 하셨는데 이제 증인 역시 유언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유언이 그 유언자의 이제 진위에 정확하게 합치한다는 내용까지 말해야 이제 이 녹음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일단 지금 보니까 우리 김만영 변호사님 말씀은 형식 중에서 지금 빠져 있는 부분, 날짜 부분이 일단 좀 그 사연 보니까 없는 것 같군요. 네. 근데 일단은 증인이 이제 유언이니까 잘 받들어라 하는 거 보면 이런 유언을 하신 거는 확인해 준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지금 증인은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네, 이제 녹음에 의한 유언회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1명이어야 되는지 2명이어야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학계 견해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네. 다른 증인이 필요한 유언 방식은 모두 증인이 2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녹음에 의한 경우에도 논란이 없이 이제 안정적으로 인정되려면 2명의 증인을 동석시키는 것이 가장 이제 안정적인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문상에는 증인이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네. 학계 견해가 나뉘는 모양이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유언이 유효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삼형제가 원래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이제 각자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은 안 계시고 이제 상속인이 형제들, 삼형제만 남아 있는데요. 이제 형제들은 아버님이 남겨신 재산을 각 3분의 1씩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받을 권리가 있고요. 특히 사연자분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님이 오랜 시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병원비라든지 간병이라든지 이런 걸 모든 걸 부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여분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 분할에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주장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때 이제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 중에서 이제 산정된 기여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을 이제 3분의 1씩 나누어서 각자 가지고 이제 사연자분께서는 이제 기여분과 그다음에 기여분을 제외하고 계산했던 3분의 1 부분 이렇게 이 부분을 합쳐서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김하영 변호사님 좀 의문이 드는 게 지금 녹음 파일을 보면 그날 이렇게 녹음한 날짜가 이제 확인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언제 녹음이 되었는지. 근데 그런데도 녹음 날짜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가 될까요? 둘째 형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아버님이 재산을 네. 주신다고 했으니까 네.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민법에서는 이제 유언의 유효성을 이제 명문 규정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유언의 효력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판례는 없지만 기존 우리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아마 유언의 정확하게 날짜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녹음 일자를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 요건을 명시적으로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유효성을 이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게요. 그 주소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사실은 주소가 없어도 유언의 취지가 있으면은 이것이 유효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역시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다라고 한 걸 보면 아마 이제 이 경우도 사실 아버지가 그 날짜를 제대로 말하지 않을 정도로
정신적인 판단 능력이 네. 조금 부족하셨었다. 네. 내지는 날짜까지 얘기하지 않은 걸로 봐서 정말 제대로 된 유언을 하려는 그런 진정한 취지는 없었다. 또 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김하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 보고 법원이 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녹음에 의한 유언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을 좀 주의하셔서 꼭 유언장을 작성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김하영 변호사님, 만약에 이것이 유효한 녹음에 의한 유언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상속인들이 이런 유언을 발견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됩니까? 네, 이제 녹음은 이제 반드시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네. 이제 유언자가 이제 유언을 이제 녹음을 해두고 이제 누군가에게 보관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제 이것을 보관하고 있던 자라든지 아니면 이 유언자가 남긴 녹음을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검인 절차는 이제 법원에 녹음한 휴대폰과 녹음기라든지 이런 녹음품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 녹음 파일을 열어보고 그 내용이 앞서 이제 말했던 그런 유언 방식에 모두 적합한지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에 이것은 이제 유언으로 효력이 있다는 것을 확정하는 그 절차인데요. 이런 검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네. 요새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유언이 가능하냐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해서 그 녹음 기능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는 바로 이런 녹음에 의한 유언이 되니까 이런 유언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 김하영 변호사님 조언해 주신 내용 잘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드시 날짜를 얘기를 해야 되고 증인은 안정되게 2명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부분, 증인자도 역시 유언자의 이름을 말하고 이것이 진정한 유언이다라고 확인해 주는 멘트가 같이 녹음이 돼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김하영 변호사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김현철 조지의 드라이브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